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특 독서가 나와가지고 독서랑 문학을 한 지문씩.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최초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두 번째로 해설을 할 건데, 해설을 그냥 내용적인 측면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잡다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지문에서만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정말로 주작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진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얘가 훨씬 빠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문예술. 벌써 하기 싫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일단 유물로는 물질이고 뭐 이것도 산물이다.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는 우리가 있어. 그는이 누구지? 그는 하이데거. 오케이. 두 입장 모두 거부했다. 이거랑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비판했다. 형이상학설을. 얘 또 비판했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 관조하고 분석하여서 비판했다. 얘도 비판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존적 지표를 갖고 있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에도 드러난다. 오케이. 그럼 그냥 비판 또 있네. 그럼 그냥 이 지문의 틀은 하이데거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비판하는, 뭐에 관련해서? 존재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겠죠. 바로 선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부터 위에 비판한 이유. 1번 기억은 일단 인간의 의식 다른 해상들과 마찬가지로 하이데거는 유물론이 오케이. 그대로 나와있죠.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이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구성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니은은 이건데 주관적 관념론. 그럼 여기서 여기 있다. 이건데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오케이. 그러면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세계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이게 아니죠? 틀린 말.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비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이거를 주는 거는 디귿 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비판하면서, 일단 이건 맞는 말. 팩트체크. 그 다음에 존재자의 드러남임 존재에 관심이 기울여야 된다. 오케이. 그럼 논제를 잘못 삼았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얼 여기 있다.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는 비판했다. 그대로 나와있죠. 맞는 말. 5번. 체크는 따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2번 관점 이해한 내용. 일단은 1번 선지 물음에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존재의 의미. 철학의 주된 과제라는 멘트를 여기서 했나? 철학 여기 있다. 철학의 주된 과제인데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말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 여기 있다. 이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통합된 구조. 이 속에서 존재는 이해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말. 그 다음에 현 존재가 뭐지? 현 존재는 여기 있다. 이건데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는 현 존재라고 칭하며, 그럼 얘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현 존재만, 인간만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겠죠. 3번. 그 다음에 3번 문맥을 고려하여 A의 의미. A는 또 뭐야? 감각되는 사물은 나와 분리성 관계 속에 있다. 이건 아까 읽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아니고, 여기 있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주목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성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냐? 이것도 이제 관계에 의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고정불변 인식하는 주체 무관하게, 아니죠. 관계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4번이 더 맞는 말인데, 그냥 이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4번.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야? 빨리. 철수는 아침 등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객관에서 인식하지 않은 채
인식하고 사용했다. 체인이 끊어졌다. 그래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깨닫고 크기를 파악했다. 수리점 가서 수리했다. 어쩌라고. 이건 내용을 봐야겠는데요. 1번 자전거 전과 후는 모두 정적인 실체겠군. 정적인 실체? 정적인 실체가 여기서 나왔나? 정적인 실체 여기 있다. 정적인 실체인데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상황 정자를 비판했다. 아 오케이. 그럼 지금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얘 입장에선. 아닌가? 좀 더 읽어볼게요. 현존재, 인간한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도구 오케이. 존재자, 이건 사물이겠죠 그럼? 현존재,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안에 있음. 이건 뭔 개소리야. 또는 눈앞에 있음. 뭐지? 그러니까 손안에 있음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럼 눈앞에 있음은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뭐지? 망치를 예로 들어서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이걸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당연하지.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쓸모. 오케이. 그럼 쓸모가 있으면 손안에 있음인 거죠. 그런 다음에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눈앞에. 오케이. 쓸모가 없어지면 눈앞에 있음이고 쓸모가 있으면 손안에 있음이죠. 오케이, 깨달았다. 그러면 일단 이거 비판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쓸모가 없는 건데 손안에 있다 했으니까, 잠깐만, 손안에 있는 게 쓸모 있는 거였나? 그쵸. 손쓸. 오케이. 손쓸, 눈 쓸모 없. 그러면은 얘는 쓸모 없는 거니까 쓸모 있는 거랑 틀린 말. 쓸모 없는 건데 아니지. 쓸모 있는 건데 쓸모가 눈앞에 있는 건 쓸모 없는 거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4번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 없이가 틀린 말이죠. 이거는 관계 무조건 중요하다 했죠. 틀린 말. 해서 5번.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을 맞춰볼까요? 이게 지금 정답과 해설 15쪽이니까 정답과 해설이 300쪽 정도? 얍. 아니네. 300 그럼 350. 얍. 35쪽이니까 12쪽이었죠? 그러면은 331 3 여기 이쯤이다. 여기 있다. 5345 아까 58쪽이었어요. 5345 5345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보기 해서 들어갈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유물론이라는 거는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들 같은 것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이다. 이게 유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관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다. 그 다음에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인식 속에만 존재한다. 오케이. 하이데거는 그 입장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유물론은 일단 이거를 비판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요게 이제 현존재였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거 다 했던 말이고,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 상관 주관적 관련에 대해서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중시했죠. 얘네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형 이상학자들이 비판했대요. 왜 비판했냐? 존재자를 주는 논제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고 존재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는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건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겠죠.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았던 존재의 현존재, 아까 했던 말이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이거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 순이니까 원래 직선적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봤대요. 그래서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적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케이. 존재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현재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드러난다. 그래서 존재를 시간 속에 드러난 사건이자 변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랑 존재를 관련지어서 연결하고 있죠. 존재는 시간이라는 글바에서 시간의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 입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래요. 근데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존재, 즉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음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삶이 유한하니까 그럼 존재 외함? 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제 알량한 철학 지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질 있는 정적인 실체, 이게 서양 전통철학의 입장이었죠. 근데 그걸 비판했어요. 왜? 도구로 쓸 수 있는 존재자는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 또는 눈 이렇게 제낄 수 있는데 쓸모가 있으면 손 안에 있음, 쓸모가 없으면 눈앞에 있음, 이거였죠. 그래서 이건 넘어갑시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인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래요. 요게 그런가 보다. 그런 다음에 뭐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는 비판하면서 존재를 인간의 경험과 관련지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진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우리가 봐야 느낀다는 거죠. 그는 이처럼 현상을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리론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명제가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하이데거가 이것도 비판했네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만 국한되는 것, 즉 실체가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다. 아,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얘가 말한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그가 현상의 존재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왜?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가 드러난 동시에 현상과 동시에 존재의 측면이 의미한다고 봤다. 뭔 개소리지? 저는 실전했으면 여기서 꺾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해 못하겠거든요. 뭔 개소리인지? 그럼 저는 그냥 이거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르겠네요. 이게 이해 문제 나올까? 아무튼 그래서 하이데거 굿, 좋은 사람, 짱짱맨 끝. 자, 그러면은 일단 5번은 확실히 틀린 게 하이데거가 경험을 중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1, 2, 3은 제꼈는데 4, 5번 안 제꼈죠? 일단은 은폐이 나왔다. 아, 뭐야, 내용이 실로 나왔네. 존재가 드러날 때 은폐된다. 여기 나왔죠? 그대로 나왔죠,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유한성, 이거 아까 했던 말이죠. 여기 보면은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유한성을 관련해서 이해했다. 맞는 말이죠. 해서 3번. 3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넘길게요. 이게 4번을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아까 읽은 바로는, 자, 하이데거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이데거 관계 좋아, 끝이죠. 그래서 쓸모가 있어, 너 손. 쓸모가 없어, 너 눈. 끝났습니다. 얘는 정적인 실체, 이거 비판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쓸모 있어, 아니 쓸모 없어, 근데 넌 손이야, 틀린 말. 쓸모 없어, 손이야, 틀린 말. 쓸모 있어, 눈이야, 틀린 말. 그 다음에 방식과 관계 없어, 아니 난 관계 좋아, 틀린 말. 해서 5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고장나기 전이니까 손 안에 있는 거고 얘는 끊어졌으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식이 다르다 해서 5번입니다. 별거 없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마치고요. 좀 잘 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질문으로 뵙겠습니다. 빠이.